오빠 안녕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느껴졌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은 한글을 쓰고 배우는 한국인 누구에게나 익숙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문장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쓰며 세종대왕을 찬양하는 외국인들. 한글이 대단한 점은 국적 불문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라고 해도 배우기 쉽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를 직접 증명하며 한글 사랑을 표현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멕시코 출신의 크리스티안이 최근 자국 방송에서 한글을 찬양한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멕시코 내에서 한국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언론가 알바로 쿠에바라는 MC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는 크리스티안. 그는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19살에 한국인들과 멕시코 광산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어는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라는 말도 있죠. 크리스티안은 광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된 계기는 한국 예능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예능은 영상 편집 방식도 멕시코나 유럽의 방송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느껴졌고, 자막에 나오는 한글을 보면서는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자막의 내용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읽는 법과 쓰는 법을 검색해서 독학하기 시작했고, 광산에서 실전 한국어를 배운 이후에 한국에 직접 방문을 했다는데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만 머물려다가 한국에 푹 빠지는 바람에 7년이나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능 프로에 나가면서 한국과 멕시코를 잇는 문화대사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한글은 읽고 쓰는 것이 아주 쉬운 언어다 라며 외국인 입장에서 이토록 배우기 쉬운 글자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찬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글을 발명하신 세종대왕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글은 반나절이면 배울 수 있는 글자입니다 라며 아주 간단한 글자이기 때문이죠. 문자의 배열만 알면 누구나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글에 대한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크리스티안처럼 한글 사랑에 빠진 외국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이탈리아인 알베르토는 한글은 외적으로도 너무 예쁘고 독창적으로 생긴 글자다. 나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글 간판을 기념사진으로 찍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출연자도 이에 공감하며 한글은 외국인 눈에 숫자 같기도 그림 같기도 한 아름다운 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훈민정음을 배웠다. 한글은 말을 할 때 발음기관이 변하는 모양을 토대로 소리를 표현한 아주 과학적인 글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세종대왕님은 진짜 대단하다 라고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인 알류나 또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면서 각각 뜻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다며 한글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글자인 것에 감탄했는데요. 파키스탄 출신의 출연자는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며 한글을 극찬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1990년대 한국 건설기업이 도로와 건물을 짓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한글의 인기가 높아지며 파키스탄의 외국어 대학교에서는 한글을 교육하는 기관인 세종학당도 생겼다고 합니다. 세종학당의 총장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덕분에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며 한국의 가장 큰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한글은 최고의 글자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만큼 실생활에서 한글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스리랑카 노동자는 처음 한글을 공부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기 쉬운 글자가 있다는 것에, 이렇게 적응이 쉬운 언어가 있다는 것에 놀란 것인데요. 단 3, 4일만 배워도 글을 읽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글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세종대왕님께 절을 하고 싶을 정도다 라며 한글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한글에는 자음 19개, 모음 21개, 총 40개의 기호가 있는데요. 수가 많지 않아 외우기가 편합니다. 앞서 외국인들 말처럼 그림을 그리듯 외우기도 쉽죠. 네모와 동그라미와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쉽게 외운 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와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한글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엽이 날리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과학적이면서 낭만적인 글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글의 우수함에 반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특별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와 레드야드 교수는 각각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에 없다. 한글은 세계의 알파벳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자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문화학자 존 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사세 교수는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을 결합한 세계 최고의 글자라며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적기 위한 용도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짚으며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자를 배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천재적인 과학성이 집결한 최고의 글자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맥컬리 교수는 한글날은 모든 언어학자들이 기념해야 할 경사스러운 날이라며 한글이 제정된 날이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언어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고,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펄벅 여사는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이다. 세종대왕은 천부적 재능의 깊이와 다양성에서 보면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수 있다 라며 세계의 역사에 남은 천재 다빈치와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세종대왕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극히 일부분이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극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류가 유행하며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는 시점, 한글이라는 글자는 마치 지금의 한글 배우기 열풍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세종대왕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인정받을수록 더욱 뿌듯해지는 것은 한글에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아꼈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면서 시력을 잃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군주가 백성을 위해 몸을 해치며 글자를 만들어낸 경우는 세종대왕이 유일합니다. 이 사실은 한국인 모두가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국민 모두의 스승이라고 여기며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는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글자와 우리 언어를 더욱 보호하며 한글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과학적인 글자를 우리에게 남겨준 세종대왕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